심사시 응시자 복장 규정. 심사규칙 23조에 있다는 내용이고 해당 내용을 옮겨서 요약을 했습니다. 원 내용은 심사규칙에 다 있습니다. 복장 규정은 사전에 주지시키고 위반 시 즉시 시정조치, 미시정 시 응시 불가. 승품 응시자는 품도복, 승단 응시자는 단도복 착용. 단, 사품 응시자는 단도복과 단띠 착용을 허용합니다. 도복 이외의 부속물 착용 금지. 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 도복 이외 복장 착용 금지. 단 여성은 상인의 백색 셔츠 허용. 보복 부착물 허용 범위. 상의 앞면 명치하고 양 가슴, 그 다음에 상의 뒷면 등판하고 엉덩이, 왼팔 어깨하고 왼 다리 옆면까지만 부착이 가능하고 오른쪽 측면에는 부착을 하시면 안됩니다. 심사위원은 몇 품단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응용 문제인 것 같고요. 유품단자, 같은 말로 저단자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6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3급 이상 소지자고, 즉 1단에서 5단까지 심사가 가능합니다. 고단자 심사평가위원, 태권도 9단 심사위원 자격 2급 이상. 단 논술심사평가위원은 논술심사를 위한 기능 수행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해 예외 가능하다. 바꿔 말해 6단에서 9단까지 고단자는 심사평가위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5대 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것도 지금 단톡방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이 태권도 5대 덕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5대 덕목은 인내, 용기, 예의, 정의, 봉사입니다. 극기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용기, 극기와 홍익정신은 예의, 홍익정신은 정의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인내는 태권도 정신 중에서 극기에서 나온 태권도 덕목. 인내는 무엇보다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 및 심리적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심적 능력을 뜻합니다. 용기. 용기는 인내와 함께 태권도 정신, 극기에서 도출한 태권도 실천 덕목. 용기는 수련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대나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의. 예의는 태권도 정신, 극기와 홍익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해낸 태권도 실천 덕목. 예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를 낮춘다는 겸손의 의미와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존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정의는 태권도 정신 홍익에서 도출한 태권도 실천 덕목. 내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의 마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봉사. 봉사는 태권도 정신 홍익에서 도출한 태권도 실천 덕목으로 세상을 이롭게 함을 의미하는 홍익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는 홍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받들고 섬기는 활동입니다. 극기 홍익이란, 여기 뭐 3-2, 3-3 나눈 거는 비슷한 질문이 연결이 돼서 추가를 편집상 했을 단순히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극기 홍익이란 나를 이기고 극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문장의 의미대로 홍익이 태권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라면 극기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이를 삶의 지침으로 삼은 태권도 수련자는 5대 덕목을 세부 지침으로 단계별 극기를 실현함으로써 더 큰 자신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이롭게 바꾼다. 돌려차기 교본에 나오는 단계별 훈련법. 앞에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을 실으면서 차는 다리에 무릎을 접어 몸을 돌릴 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발이 수평으로 돌아 압축으로 상대의 목표를 가격한다. 축이 되는 다리는 무릎을 펴며 발목도 펴서 압축을 축으로 몸의 회전이 잘 되게 한다. 찬 다리는 정한 목표에서 멈추어야 한다. 돌려차기는 앞차기, 옆차기와 같이 발의 궤도가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발을 몸 뒤에서 일단 올려 회전 이동을 한다. 돌려차기를 많이 하면 수련하는 차는 순간 발이 목표보다 약간 위에서 내려 찍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관의 자격. 태권도 9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1급 이상, 심사평가위원 활동 경력 5년 이상자. 단, 국기원장이 심사위원 7년 이상자에 한해 태권도 8단 이상, 심사위원 2급 이상자에 임명 가능합니다. 경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뜻이죠. 심사 응시 자격 특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7단 이하 심사에서만 평생 1회, 단 유공자에게 연한 단축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기존 승단 연령 기준은 준용합니다. 태권도 전공 대학생 중에서 4년제 졸업 예정자가 3학년 2학기 종료 전까지 3단을 취득했을 경우에 4학년 2학기 재학 중에 4단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응시 자격 특례에 대한 표 보시면은 올림픽 종목 태권도 종목 입상자는 금메달 100%, 은메달 80%, 동메달 60% 기간을 단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단톡방에서 100, 80, 60, 80, 60, 60, 40 이게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최한 국제적 규모의 태권도 대회 입상자는 금메달 80%, 은메달 60%, 동메달 40%그 단축 해당 비율만큼 단축을 해줍니다. 대륙별 대회 종목은 금메달 60, 은메달 40, 동메달 20. 그 다음에 공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국가 원수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을 경우에는 50%를 단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에게 연한 단축 해외 혜택을 부여하는 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80, 60, 80, 60, 40, 60, 40, 20. 그 다음에 국가 원수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50% 단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규칙 규정에 보면 응시 자격에 기준해서 나이별 연한이 우리가 족보에서 외웠던 내용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도 5대관 창설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도관, 총무관, 무덕관, YMC 권법부, 조선연무관 권법부. 겨루기 채점 방법. 득점은 3회전을 통산하며 단회전 경기는 종합채점 결과로 한다. 1점 몸통 부위 주먹 공격, 2점 몸통 부위 발 공격, 3점 머리 부위를 공격한 발기술, 4점 4.5점 회전이 들어갑니다. 몸통 부위의 회전 공격, 5점은 머리 부위 회전 공격. 그리고 상대 선수가 1회 감점을 선언받았을 때 얻어지는 1점. 겨루기 중 뒷발 물러딛기. 뒷발을 뒤로 빠르게 이동시킴과 동시에 앞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동작. 받아치기를 시도할 때 적용하고 뒷발을 5시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 앞발과 꼬임 방지, 뒷발의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여 받아차기 시도, 급 브레이크 기능 활용. 단순히 상대방 공격 회피 목적 시에는 발붙여 물러딛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자료의 요구 및 절차. 심사 결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 자료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기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부분 열람 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상을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수수료의 종류. 발급수수료, 위임수수료, 시행수수료. 품단의 등록. 발급수수료의 경우 품단의 등록, 품단증의 발급 및 교부에 수반되는 비용. 위임수수료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재위임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그리고 이 심사 수수료는 물가 변동률 및 원가 조사 등을 고려해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산정하며 국가별 사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물가가 낮은 데는 작은 심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심사수수료에 합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한국 맨손 무예사에 대하여 시대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7세기에는 군사 무예였던 수박과 권법이 조선 중기 승려나 민간인에게까지 널리 퍼졌고 민속 경기, 어린이 놀이로까지 변천되었다. 양생 호흡수련과 맨손 무예를 겪은 태격은 태권도와 유사하며 17세기 중엽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다 1930년경 김병화에 의해 53가지 그림으로 기록되었다. 18세기 말 군사 무예서인 무예도보 통지가 편찬 완료되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200년간 편찬하였고 책을 쓰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무예도보 통지가. 중국과 일본 무예를 망라하여 24종의 무예를 글과 그림으로 책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전을 위한 수련체계로 재정립되었다고 합니다. 근세시대에 와서는 권법, 택견 등의 등장 외에도 유도나 가라데 등의 이제 외국 무술 등이 유입되면서 맨손 무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세로 돌아 격파, 바꿔 말해 백공중입니다. 뛰어서 뒤로 인체를 중심으로 세로 형태의 회전을 이용한 격파, 가로 돌아 격파, 인체를 중심으로 가로 형태의 회전을 이용한 격파로 돌개차기, 턴차기 격파, 외발 돌개차기 격파, 외발턴, 540도 뒤후려차기 격파. 기술 격파의 순서: 준비, 도움닫기, 도약, 격파, 착지. 책에 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범 연수교재에. 금강막기 지도법.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등속성 동작으로 일정한 속도로 강함과 무거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심사 감독관의 역할. 심사 시행 현장에서 심사 규정과 규칙 준수 권고, 심사 질서 유지, 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 심사 시행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 시행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심사위원회 제척 사유. 감독관과 심사평가위원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감독관은 제척 사유,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에 소재하고 있는 심사 수임단체, 서울 살고 계신데 서울시 협회라든지 심사 재수임단체에서 시행하는 심사는 감독이 불가하다.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심사평가위원,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자, 자신이 대표인 태권도장 수련생 또는 그 친족은 평가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 결격 사유. 국기원, 심사 수임 단체, 심사 재수임 단체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 완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심사 평가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자는 3년이 경과를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당연히 해임이 된다. 그리고 고단자 심사평가위원과 감독관은 겸직할 수 없다. 응시자의 경우 결격 사유입니다. 징계를 받고 징계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자, 임신부, 부상자, 중증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 심사 규정에서, 지금 이 결격 사유는 심사 규칙에 있는 거고요. 심사 규정에서 승급험단, 특별명예 추서단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데, 공부하셨죠? 거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즉 연한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응시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리고 상기 조항 중에서 징계 중이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응시했을 경우에 합격을 해도 향후에 발각 즉시 이 자격을 자동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 환불 사유. 수수료를 잘못 냈을 경우에 많이 냈다든지 다른 심사를 냈다든지, 심사기관 규책 사유로 심사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 심사기관은 국기원,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를 얘기합니다. 심사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 기간 중에 취소했으면 환불해줘야죠. 부상자, 중증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 또는 임신 등을 뒤늦게 인지한 자가 심사 시행 3일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을 해줍니다. 또 응시자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환자의 경우는 당일 취소도 가능합니다. 기존 국적과 다른 나라에서 심사를 응시하게 될 경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자신의 국적 이외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심사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국기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교육기관 등이 해외 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가를 했고 수료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이 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사 규칙에서 이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심사 과목 일부 면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심사에서 심사 규정에 제시된 세부 과목 중에 한 과목의 과락으로 인하여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 심사에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하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태권도 5방색 설명. 태권도의 띠 순서에서 5방색을 알 수 있습니다.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것은 의미로 얘기하면 흰띠는 예의, 노란띠는 인내, 파란띠는 극기, 빨간띠는 열정, 검은띠는 시작, 승단을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양오행으로는 색깔별로 대응하자면 금, 토, 목, 화, 수, 방위로는 서방, 중앙, 동방, 남방, 북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음양오행에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목화 토금수로 해서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토는 중간 매개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고 그래서 목화는 선천의 양기운, 금수는 후천의 음기운, 토는 각 계절마다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 돌려차기 지도법.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을 실으면서 발차는 다리에 무릎을 접고 발차기 하는 다리에 무릎을 접고 몸을 돌릴 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직선 궤도로 발이 수평으로 돌아 압축으로 상대의 목표를 가격하는 기술. 축이 되는 다리는 무릎을 펴고 발목도 펴서 몸의 회전이 잘 되게 합니다. 찬 다리는 정한 목표에서 멈춰야 합니다. 축이 되는 발을 틀면서 엉덩이를 완전히 넣어주어 압축 또는 발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통을 가격합니다. 일반적인 돌려차기는 압축으로 상대방의 관자놀이나 늑골 등의 급소를 찰 때 활용되나 겨루기 경기나 차기 연습을 할 때는 사용 부위의 면적을 넓혀서 부상을 방지하고 득점을 얻고자 발등을 활용합니다. 추천 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과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범이 국기원으로부터 추천, 심사 응시자에 대한 추천 또는 심사 시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외에 출제 예상 용어라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족보에서 나왔던 심사란 태권도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 정도를 측정 평가받아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심사 규정 첫 장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올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명예단이란 무엇인가?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단이고, 그럼 추서단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공로가 지대했는데 지대한 유단자가 타계를 하셨을 경우에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태권도 사범이란 4단 이상이고 국제 태권도 사범 교육을 세계 태권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도 받고 사범 시험도 통과한 자를 이야기한다. 심사위원이란 심사의 감독평가 등을 추진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심사 수임단체란 국기원 심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 단체, 기관, 해외 추천 사범을 말한다. 심사 재수임단체란 심사 수임단체로부터 국기원 심사 권한 중 심사 시행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태권도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유품자, 유단자, 고단자에 대한 질문들도 있던데 유품자란 국기원 4품 이하 품보유자, 유단자란 5단 이하 단 보유자, 고단자란 6단 이상 단 보유자입니다. 태권도의 고유 가치 3가지.
신체 기능적 가치, 심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신체 기능적 가치는 기술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수련자가 얻은 능숙한 발차기, 유연성, 스피드 같은 몸의 능력과 그것의 유익함. 심리적 가치, 수련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충만감,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심적 능력, 인내심이나 용기. 도덕적 가치는 단순 호신 목적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해주는 가치. 예의, 정의, 봉사 등입니다. 유단자, 고단자 품새의 품수. 7장 가위막기 지도법. 한 손은 아래막기 하듯 어깨에 붙이고 반대 손은 엎은 주먹 상태로 반대 팔꿈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후 가슴 앞에서 양팔이 교차되며 한 손은 아래막기, 반대 손은 안팔목 바깥막기가 되게끔 하여 위아래를 동시에 막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안팔목 바깥막기가 몸 끝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위막기를 등주먹 앞치기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품새 경기 규칙 후반부에 가면은 동작별로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적어드린 겁니다. 자유품새 필수 발차기 5가지. 뛰어 옆차기, 뛰어 앞차기, 회전 발차기, 연속 발차기, 아크로바틱 동작. 아크로바틱 동작이 발차기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품새 경기 규칙 상에 발차기 항목에 있어가지고 5가지 적어봤습니다. 기본 동작 지도 방법.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았는데 나란히 서기란 무엇인가? 나란히 서기는 모아서기에서 왼발을 한 발 길이로 넓혀서 섭니다. 이것이 나란히 서기고 주의사항으로는 한 발 길이보다 좁거나 넓을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란히 서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뭐 기본 준비 서기 그런 설명이니까 아랫부분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막기. 막는 주먹은 앞발의 대퇴부에서 세운 주먹 2개 정도 또는 한 뼘 정도의 간격입니다. 반대 팔목은 젖힌 주먹으로 장골능에 위치시킵니다. 막기를 할 때 몸통을 사용하지 않고 팔만 이용해서 막으면 안 되며 어깨와 팔꿈치가 들려서 힘이 들어간 동작이 되면 안 됩니다. 방어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감점사항으로는, 주의사항으로는 몸통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또는 몸통을 과장되게 틀어서 막는 경우, 막는 팔이 대퇴선상에 오지 않거나 벗어나는 경우, 막는 팔의 팔꿈치가 들리거나 밖으로 나가는 경우, 막는 팔이 지르기 형태로 나가는 경우, 허리에 위치하는 반대손 손목의 위치가 장골능에 위치하지 않고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주의해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새 경기 규칙에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한 거예요. 몸통 안맞기. 몸통 안맞기는 팔목이 몸의 중심선에 와야 됩니다. 팔의 내각은 90에서 120도로 하고 막는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 정도로 합니다. 반대 팔목은 젖힌 주먹으로 장골능에 위치합니다. 몸통과 함께 팔꿈치가 진행해야 하며 팔꿈치가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팔꿈치가 들리는 경우 주먹이 중심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새에 5초 동작, 8초 동작이 있는데 5초 동작은 6장의 나란히 서기, 7장의 모아서기, 보주먹 할 때 모아서기, 6장의 나란히 서기는 아래 헤쳐막기 할 때 나란히 서기, 고려의 통밀기 할 때 나란히 서기, 금강의 아래 헤쳐막기 할 때 나란히 서기, 평원에서 손날 아래 헤쳐막기 할 때 나란히 서기가 5초 정도에 해당하는 동작이고 8초 정도 해당하는 동작은 8장에서 당겨 턱 지르기 앞구비 자세, 고려에서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 모아서기로 하고 금강막기
하면서 학다리서기 금강막기가 8초 정도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공인 품새 경기 평가 요소 3가지 이상과 그 이유. 공인 품새 경기의 평가 요소는 정확도와 표현력, 크게 봐서는 2가지고요. 3가지 이상 얘기하라고 할 때는 정확도에서 기본 동작, 각 품새별 세부 동작, 균형, 표현력에서 속도와 힘, 조화, 기의 표현, 에너지, 기의 표현을 얘기를 하시고, 정확도는 국기원이 규정한 기본 동작과 각 품새 동작의 수행 기준에 맞는 동작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표현력 관련해서는 각 품새가 갖는 고유의 의미와 기법의 특징, 동작의 연결 및 공격과 방어의 특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요소를 잡았습니다. 품새 경기 방식, 토너먼트, 리그전, 컷오프, 혼합 방식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토너먼트는 현장에서 전자나 수동으로 추첨해서 대진을 결정해가지고 이긴 사람만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고, 리그전은 여러 선수가 일정한 기간에 같은 시합의 횟수를 하고 서로 대전해서 그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컷오프는 예선전에서는 참가자의 50%만, 상위 50%만 선발하고, 본선에서는 그 50% 중에서 8명만 선발하고, 결선에서는 그 8명으로 시연을 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방식은 컷오프 방식과 토너먼트 방식을 합해서 하게 되는데, 예선과 본선은 컷오프 방식으로 참가자를 줄이고,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자, 수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준 심사 시행 방법, 심사 시행 방법. 대면 심사가 원칙이고 재해 시에는 비대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기본 동작과 품새 심사의 시행 관련해서는 15세 미만 응시자는 8명 이하, 15세 이상 응시자는 6명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장 매트에 줄을 세워서 15세 미만은 4명, 4명, 2줄로 8명이 쓰고, 15세 이상은 3명, 3명 줄을 서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색 과목은 유급자 품새는 1장에서 8장, 유품자는 고려에서 태백까지, 유단자는 고려에서 이력까지, 만 18세 미만에 대한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유품자는 태백까지, 즉 4단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유단자는 9단까지 되니까 고려에서 이력까지 품새 과목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공개 추첨을 해서 지정 품새 1가지, 필수 품새 1가지, 2가지의 품새를 가지고 표준 심사 시행을 합니다. 겨루기나 호신술은 2인 1조로 진행하고, 격파는 혼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심사 평가 요소 및 방법. 실기의 경우이고요. 기본 동작 과목으로는 정확성, 숙련도, 균형 등의 평가 요소를 심사위원 5명 또는 3명이 각각 평가를 합니다. 품새 과목, 완성도, 숙련도, 품위를 평가를 하고요. 완성도는 품새 완결, 정확성, 공방 목표, 자세의 굴신. 숙련도는 속도의 완급, 몸의 중심 이동, 힘의 강유, 기의 집중, 호흡, 기압을 평가를 하고, 품위는 태절, 태도, 예절, 차림새 등의 평가 요소를 심사위원 5명 또는 3명이 각각 평가를 합니다. 겨루기 과목 평가,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등을 평가 요소를 심사평가위원 5명 또는 3분이 각각 평가를 합니다. 격파 과목으로는 격파 과목에 있어서는 격파물의 완파, 손이나 발로 때렸을 때 완파 여부, 자세 등과 관련해서
심사평가위원 3분이 평가를 하십니다. 호신술 과목,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등의 평가 요소를 심사평가위원 5분 또는 3분이 각각 평가합니다. 품, 단의 위계, 품의 위계 1품부터 4품까지, 단의 위계 1단부터 9단까지, 단, 명예단은 1단에서 9단까지, 수서단은 5단에서 10단까지, 심사규정 4조의 명예단 1단에서 9단까지입니다. 신문기사상에는 10단이 명예 10단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규정에는 9단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격파물에 공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격파물 사이에 공간 존재 유무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간이 없으면 격파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게 되어서 더 큰 파괴력과 단련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격파물 사이에 공간을 두고 격파가 수월하도록 연습을 해야 하며 숙달이 될수록 점차 공간을 줄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별 태권도 수련 시 생리적인 효과. 이렇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적은 거예요. 유소년,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성장 촉진. 청소년기, 신체 단련, 기초체력 발달. 성인, 좌업 생활자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비만 등 성인병 예방. 노인, 신체적 퇴행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 태권도는 관절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과 심장 기능을 강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합 응용 기술 격파. 손과 발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격파로 예를 들어 가위차기 5단계가 있습니다. 딛기 종류 7가지. 제자리 딛기.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내딛기, 앞으로 가는 거고, 발 붙여 딛기, 2단 앞차기, 2단 옆차기 할 때 하는 거고, 굴러딛기, 뒤로 빠지는 거고, 옆딛기, 좌우로 갑니다. 못딛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돌아딛기, 90도 턴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발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때리기 위한 돌아딛기, 7가지. 태권도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습득 3단계, 인지, 연합, 자동화, 격파의 휨 강도. 휨 강도라는 것은 격파물을 구부러지게 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의미합니다. 격파물의 강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로 나누고요. 압축 강도는 단위 면적당 견딜 수 있는 압력 하중이고, 인장 강도는 격파물을 절단시키기 위해서 당겼을 때 단위 면적당 당김에 견딜 수 있는 하중입니다. 태권도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태권도의 유래와 발달에 대한 지식 습득, 태권도 관련 사안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 양성, 태권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의 인식과 창출. 태백 손끝 세워지르기. 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나란히 붙이고 길이를 갖게 해 부상을 방지합니다. 닿는 면적이 좁은 손끝은 힘이 집중되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르기 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국기원 태백 품새 교육 영상에 있는 나레이션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목표 설정의 3가지 효과. 동기부여, 효율성 증가, 지속 가능성 향상. 겨루기의 원리. 거리, 타이밍, 기세, 실행, 균형, 분석. 거리, 기세, 균형. 겨루기의 원리. 거리, 기세, 균형.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 외에 시간적인 타이밍과 연계된 복합 개념입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타이밍을 찰나의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겨루기의 중요한 요소로 이에 있어서 딛기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딛기 7가지 우리 봤었죠? 그 다음 기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미.
그러나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자신의 기운이기에 상황 반전에 있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합, 자세, 표정, 행동으로 나타난다. 균형, 겨루기의 균형은 상대를 기준으로 한 나 자신의 기본기, 신체의 각 부위를 잘 활용하여 의도한 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및 방어 기술이 효율적인 균형을 기반으로 발휘되도록 기술을 숙련시켜야 합니다. 기본 동작 11가지 중에서 발차기 4가지를 이야기하시오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본 동작 11가지가 교본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합니다. 주춤서 몸통 지르기, 앞굽이 몸통 막기, 엽서기 얼굴 등주먹 바깥 치기, 앞굽이 아래 막기, 뒷굽이 얼굴 막기, 앞 차기, 돌려 차기, 옆 차기, 뒤 차기, 뒤 후려 차기, 내려 차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기울여차기, 내려차기. 우리가 평소에 하던 발차기 4가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원과 천권의 준비 자세도 질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두 자세 모두 겹손 준비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태권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위: 주먹, 손, 팔, 발, 다리. 그 외에 기출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적었는데, 산틀맞기의 다른 이름은 태산맞기로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세요.